그럼 오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열어보면요. 역시나 트럼프 이야기를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이제는 익숙하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네. 웃으면서 봐야죠. 이제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항상 첫 번째로 트럼프가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보면요. 앞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좀 했고요. 아, 그게 사인하는 그 모습을 딱 찍은 사진이군요. 네, 제가 이 영상이었나 그랬는데 네. 캡처를 이렇게 딱 해왔습니다. 아하. 네.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캡처를 그러니까요. 해왔는데 멋진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죠. 그쵸? 네. 그러면서 여러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특히 EU의 반응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산 제품 대상으로 보복 관세 목록들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보복 가능성을 좀 모델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관련한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EU 측의 이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당한 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좌시하지 않을 거다.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연합 하나로 대응할 거다. 다른 선택지를 네. 남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좀 전해드렸었던 게 이제 철강 1기 때도 네. 사실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에 관세를 그쵸. 부과했잖아요. 네. 그때 철강 같은 경우는 25%,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0%대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그때 그 규모가 70억 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관세 부과가 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 부분을 뭐 협상 카드로 좀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뭐 그런 예외적인 상황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흐름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호주하고 통화하면서 호주는 또 관세를 뭐 이게 유예하나 면제하나 이런 얘기가 또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 시장에서 이게 이제 계속 협상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는 만큼 뭐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계속 관련한 소식들 내놓는다고 하고 또 화요일 수요일에도 뭐 이야기가 있다라고 네, 했었으니까 상호관세 발표도 한다고 네.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소식들 네. 나오면은 제가 내일장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트럼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있었고 가자지구 이야기들도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바로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거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지출을 했는데 더 이상 보여줄 거 없고 미국이 강할 때 세계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보여줬죠. 사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해왔으니까 히토류로 그 보상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재무장관을 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일에 사실은 이제 켈로그 특사가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미넨에서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거 거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기로 일정이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재무장관이 좀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히토류 관련해서 이런 광물 관련한 그런 보상들을 빠르게 네.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좀 지정학적 긴장감은 완화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부분을 보면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가자지구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또 뭐 압둘라 그 요르단 국왕이랑도 네. 백악관에서 만났죠. 아하. 그래서 관련해서 요르단이 이 팔레스타인 재정착 거부를 좀 하면은 그 원조를 삭감하겠다라고 위협을 좀 했고요. 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논의지만 관련해서 이제 중동 국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아하. 반응들을 그쵸, 보여주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네. 텍스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자지구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생길 거고 이미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이라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지금 네. 영어로 써 있는 게 우리 안 살 필요가 없어. 그냥 안 살 들어올 거야. 그냥 우리 거야.
안 살 거라니까 이거 뭔 얘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야. 그리고 사실 이제 앞서 관련해서 보도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넘겨받을 것이다, 네. 가자지구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그러니까 건가요? 무섭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이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중동에서의 이 긴장감을 좀 고조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나오는 소식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샘 알트먼 이야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좀 전달을 해드렸죠. 네. 오픈 AI를 뭐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입찰 제안서를 보냈다. 네.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었고 앞서서 이 뉴욕 증시 브리핑에서도 관련 소식들 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좀 덧붙일 이야기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샘 알트먼 이 이사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제안받은 게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슈로 좀 가져와 드린 적도 있는데 마크롱이 홍보를 했던 그 파리 AI 회의죠. 네, 네. 거기에 지금 샘 올트먼이 가 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머스크가 우리를 흔들려는 또 다른 계획이다, 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오픈 AI 레리 서머스 이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 보도를 빼면은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연락도 받지를 않았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측에서는 이제 입찰 제안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막상 오픈 AI 측에서는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경쟁사인데 제품으로 경쟁을 하면 좋겠지만 참 아쉽다. 이런 발언들도 아하. 샘 올트먼이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은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밀러 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 웹사이트에 이 트래킹을 좀 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 모니터링하는 네, 그런 플랫폼인데 네.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순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위에 챗 GPT가 올라왔고요. 이게 여기. 역대 최고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닷컴이 바로 밑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엑스닷컴이 근데 바로 밑에 쫓아가고 있는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샘 알트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글이 지금 1위거든요. 야, 트래픽 점유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거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게 같은 회사잖아요. 네. 알파벳. 엄청납니다. 메타가 3위야. 그 페이스북이 오르는 이유가 있죠. 페이스북이 3위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인스타만 쓰잖아요. 근데 인스타, 왓츠앱, 페이스북 이게 세 개가 지금 메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메타, 챗GPT. 네. 챗GPT 대박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럼 챗GPT는 일단 메타는 이게 안중에 없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구글만 따라잡겠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사실. 네. 맞습니다. 인스타하고 0.03%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거 가끔 볼만하겠는데요? 네, 이런 순위들 한번 저도 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구글을 좀 따라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수 선물도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 선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보합이고요. 나스닥 100이 상승 전환했네요. 0.06% 그리고 러셀 2000은 약보합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빅스 지수는 다시 하락하면서 일단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선물까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이제 트럼프의 말부터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썰전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국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또 국내 시장 힌트들 찾아가 보시죠.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